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8일 밤 7시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대위에서 철수한 이후에 고립무원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제기한 성접대 의혹 또한 이게 아주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준석 씨가 오늘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후보 측에서 요청하면 복귀도 생각한다. 그런데 아직 연락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입장이 곤란해지고 외롭게 되니까 백기 투항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피신책인지.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는 이준석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준석은 파이낸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고 했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은 선거를 기획하고 지휘하는 입장인데 그게 안 되니 지금은 기존 생각에 변함이 없다. 복귀하면 복귀해서 활동해. 또 후보보다 빛나냐라고 뭐라고 그러고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그런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누가 그렇게 비판을 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 마음대로 질문하고 자기 마음대로 답하고 하는 이런 이제 이준석의 이런 말장난에는 넘어갈 사람이 아마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에 대해서는 설명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데 윤 후보 지지율 정체 원인에 대해서는 후보의 최대 강점인 강단 있는 모습이 위축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후보자 말실수로 표현상 미숙으로 대중이 비판하니까 후보만의 색채가 좀 과감해지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논평을 왜 합니까? 그리고 김건희 씨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배우자 논문은 학술적으로 따져서 문제가 있으면 절차를 거칠 것이고 당에서 따질 것은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본인이 표절해서 논문 철회를 신청한 적이 있다. 민주당이 그걸로 세계 공개하지는 못할 것이다. 한가한 논평만 했는데 이준석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준석 대표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잘 할 것이라 믿는다. 사퇴 여론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렇게 밖에서 본다고 해도 해야 할 일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잘 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계속 이준석을 감쌉니다. 이 대표가 30대라고 하더라도 선거를 통해 당대표에 올랐고 벌써 10여 년 여의도 정치를 경험한 분이다. 향후 본인의 정치적 입지나 성취와 직결되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어제는 누구든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면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이런 해설을 붙였습니다. 특정인을 거명한 것은 아니다. 우리 당 정치인들이 언론에 많이 나가는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부적으로 해야 할 쓴소리, 건의와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를 명확히 가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이준석이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하는 것은 나와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실상 윤석열 후보 낙선운동을 한 거죠. 해보니까 동조하는 사람도 없고 외롭게 되고 또 이 스캔들 의혹도 빚어지고 하니까 이제 이러다가는 망하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을 지금 단계에서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 몇 개 있습니다. 받아주었다고 한들 또 튀어나가서 분탕질 안 칠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가 제기한 그 문제는 앞으로 점점 커질 가능성도 있고 이게 민주당에게 하나의 약점이 되어 가지고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대공세를 펼 때
윤석열 후보까지 같이 엮여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되고 있는 이 문제는 확실하게 규명한 다음에 이준석의 쓸모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을 잘못 다뤘습니다. 이준석에게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1월을 완전히 허비하고 이준석의 행패, 무단가출까지 용인하는 바람에 한 수백만 표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전번에 선대위에서 철수하는 걸로 해가지고 아마 이번에도 한 100만 표쯤 날아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번째 또 뭘 할지 모르는 판에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는 식으로는 안 될 겁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바로 6월에, 그러니까 대선 3개월 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2년 뒤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계속 국민의당 대표를 직을 유지하면은 공천 과정에 아주 분당 사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낙선해도 당선되어도 이준석은 계속 회방을 놓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정리가 지금 좀 아프지만은, 그리고 선거에 임박하고 있더라도 지금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탄핵 사유입니다. 징계 사유입니다. 어떻게 투표를 한 70일 남겨놓고 당대표란 자가 돌아다니면서 공개적으로 연일, 한두 번도 아니고 연일 윤석열 후보 표 깎는 말만 하고 있는 거를 윤석열 후보가 가만 지켜본다? 그 모습을 본 국민들이 이 사람은 대통령 될 리더십이 없구나, 부하 하나 제대로 못 따르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윤석열은 이준석이 부하인 줄을 모르고 이준석은 윤석열이 상관인 줄 모르는 그런 조직이라면은 그건 참 뭐 5분 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윤석열 후보는 좀 길게 보면서 이참에 이준석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 하고 넘어가기에는 이미 너무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준석과 관련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윤석열 후보가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 머지않아 닥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